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연휴 두 번째 날 일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는 매주 기리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어제 공부했던 공모주와 같이 오늘 영상도 정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휴는 쉬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이제는 오른다랑 내린다가 거의 반반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주 증시는 약간 눈치보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폭 오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단 이틀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오른다가 56%로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이틀밖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5일 내내 오른 것처럼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조금 진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 그냥 차트를 봤을 때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그 반대로 저점도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주 그리고 다다음주에 3150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3100을 깨고 내려갈지 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의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최고점인 1061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크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또이또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화요일 날에 개인의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순 매도량으로 보자면은 개인이 이번 주에는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순매수 5일 동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약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전부 다 합쳐도 8천억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관은 눈치 보기를 했고 연기금은 소량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환율은 쭉쭉 올라갑니다. 야, 1178원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무서운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 1183원을 뚫고 올라갈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시아 증시를 살짝 흔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항생인데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쭉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우하향 차트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항생이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미국장이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0.5%, 나스닥 마이너스 1%, 그리고 S&P 마이너스 1%.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러운 월요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월, 화, 수 휴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쯤 됐을 때 그때 반등을 해주는가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틀 전 미국장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투자심리 위축소 일제히 하락, 다우가 0.5%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뉴욕 증시가 코로나 감염증 재확산과 증시 조정 가능성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러한 점에서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며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에 따른 계절적 변동, 코로나19의 불확실성, 그리고 상당한 통화 및 재정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다음 달까지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개장 직후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하네요. 자,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수치는 지난해 4월 팬데믹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때와 비교해도 더 낮은 것으로 로이터는 소비심리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는 건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는 미국 FDA 자문기구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코로나19 중증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FDA 자문기구가 이렇게 권고를 하면은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자문기구를 따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16세 이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를 어떻게 했나 그걸 봤더니 표결을 진행했는데 반대 16, 찬성 2로 승인안을 부결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부스터샷을 놓기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령층이거나 취약계층에게 부스터샷이 잠재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성이 덜하고 오히려 의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부스터샷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그래서 화이자 주가는 이날 1.3%나 하락했고 모더나 주가도 2.4%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에 쉬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니 기리분들 미국장이 떨어졌다고 너무 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일단 우리는 푹 쉬는데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그때 해외 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 길씨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수요일날 같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그때까지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연기금은 조금 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 무엇을 샀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한 게 뭐가 있는가? 현대중공업,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대한항공, SK, 삼성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케미칼, 롯데케미칼, S-오일, 고려아연, 동진세미캠, SK이노베이션, 도전비주원, 아시아나항공, SKIT, SK케미칼, 오리온, 두산을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고려아연, 아시아나항공, SK케미칼, 그리고 오리온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많이 샀네요. 8천억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천억이나 매수하며 반도체에 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몰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F, 기아, 포스코,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삼성엔지니어링, HMM, 현대차,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CIS, SKIT, 두산중공업, SK,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여러 개를 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기아,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4개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개인분들은 무엇을 매수했는가?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SK텔레콤, 에코프로비엠, LG노텍,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K리츠, DB하이텍, LG디스플레이, 곱버스, 코롱인더, 미국테크, 탑10 ETF, 일진하이솔루스, 마지막으로 KTNG를 매수하고 있네요. 자, 개인분들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카카오, 네이버에 거의 6,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러한 매수세가 빠르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훈풍을 불어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매우 큰 힘이 된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제네시스 SUV 글로벌 판매 10만 대 돌파. 지금 현재 제네시스 SUV가 2대가 있죠. GV80 그리고 GV70. 이 중에서 GV80이 72,000대가 팔렸고 GV70이 35,600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GV70은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GV80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반년 동결 전기료 14개월 동결 가스비 추석 연휴가 지나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2번이나 원재료 값이 올랐는데 전기료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올릴 수 있을지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야, 이거 더 이상 안 올리면 진짜 한정 같은 경우는 배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위드 코로나 대비한다. 10월부터 전 직원 정상 출근 이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위드 코로나는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는 가장 핫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항상 기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가격은 지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거 그거를 꼭 기리분들이 전략을 수립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유가 $100 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하지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한파가 오고 그리고 플러스 공급이 지금처럼 그냥 묶여있다면 $1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100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80는 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기름값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결국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 수혜주 이런 것도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 A15 칩 탑재 새 아이폰 13 공개
배터리 수명이 대폭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자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혁신의 아이콘인데 이번에는 뭔가 삼성이랑 바뀌었다, 이러한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은 폴더블 폰을 앞세워 이제 혁신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애플은 A15 칩을 보여주며 성능에 집중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줬죠. 이때까지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반대였습니다. 아이폰은 혁신이었고, 그리고 삼성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약간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아이폰 13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왔죠. 또 혁신은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 뒤에 이런 뉴스가 따라왔습니다. 최대 판매량 갱신. 과연 이번에도 갱신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카오가 지금 현재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IPO 줄 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페이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모빌리티는 연기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목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코스피 상장을 11월 초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이버에 이제 매수 사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도 아니고요, 증권사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바로 그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임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임원들이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지니까 자기 돈 몇백이나 아니면 몇천만 원을 써서 매수의 열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결국 돈을 갖다 버리진 않을 건데 여기가 저점 근처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기분들도 네이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SK텔레콤 분할 전 매수기에 이제 인적 분할이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시가총액 범위를 21조에서 28조로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21조, 그러니까 이 밴드의 최하단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보다 한 30% 정도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대분들도 SK텔레콤 네이버와 같이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일단 우리가 추석을 쉬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추석 연휴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중추절, 대만 중추절도 시작하고요. 일본은 경로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국도 쉬지만 중국도 쉬고 대만도 쉬고 일본도 쉽니다. 또한 중국 대만은 화요일까지 중추절 때문에 쉬고, 그 다음에 일본은 화요일에는 증시가 열리고 그 대신 목요일날 또 증시가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월화수 쉬고, 중국 대만은 월화 쉬고, 일본은 월목 이렇게 쉰다고 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주 키워드는 바로 백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내주 미국에서 화이자 CEO를 만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바이든 22일 백신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년 9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0% 달성하는 그러한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백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수요일 가장 중요하죠. 미국 FOMC가 발표됩니다. 자,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큰일이 없을 거니까 기리분들은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아까 보셨던 그 뉴스네요. 이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6대4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23일 반도체 공급업체 백악관으로 소집을 한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의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겨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분들이 혹시 디아블로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날 BTS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가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하이브 주가가 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뉴스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같은 날인 금요일 한국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며 다음 주 일요일 그때 독일 총선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총리는 메르켈 총리였죠. 그 메르켈 총리가 16년이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메르켈의 뒤를 잇느냐,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매주 기립과 함께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휴에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 기름들 연휴 동안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